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그리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지원법 개정안입니다. 각각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나 바쁘셨어요? 네, 요즘 아주 바쁘네요. 네, 의원님께서는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많이 네, 일을 네. 해오셨는데 그야말로 갑의 횡포에 맞서서 힘없는 을을 대변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일을 하셨는데요. 그간 일을 하시면서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 그중 보람 있는 거, 네. 가장 보람 있는 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만든 게 네, 2013년 5월이에요.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위 남양유업 사태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예. 소위 갑의 횡포, 을의 눈물, 대리점들의 그 젊은 영업사원이 와서 막 욕설하고 네. 거기에 핵심은 밀어내기거든요. 네, 네. 다른 물건에 끼어가지고 잘 안 팔리는 물건 왕창 밀어내고 네, 네. 그걸 그 돈 한 거품 와서 욕설하고 뭐 그런 거였죠. 네, 그게 네. 소위 이제 갑의 횡포였단 말이에요. 그때 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2년 한 3개월쯤 그러네요. 됩니다. 네, 네. 물론 이제 그 남양유업 사태를 상생협약을 해서 그 피해 대리점주들하고 남양유업하고 그 피해에 관해서 합의를 하게 만들었고요. 네. 그런 일을 시작을 해갖고 굉장히 많은 가맹점들, 네. 동네 가면 옛날 구멍가게라고 하는 뭐 CU, 뭐 패밀리마트, 뭐 미니스톱 이런 데가 다 가맹점들이거든요. 파리바게트, 예. 뭐 이런 가맹점들이 가맹 본부하고 굉장히 불공정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 대기업들로부터 대리점 가맹점들의 불공정 문제를 저희들 중간에 껴서 협약도 체결하고 특히 이제 가맹사업 같은 경우는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을 저희가 발의해서 만들어서 네. 가맹점주들이 노조 같은 걸 만들게 했어요. 아하, 가맹점주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만들게 해서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네네. 가맹본부하고 협상을 하고 협의하게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그건 아주 지금 탄탄해져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를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앞에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영세 상인, 중소 상인인데 그 한 네. 600만 정도 돼요. 아이고. 근데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나 소위 SSM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먹고 살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예. 이런 여러 가지 활동했고 또 하나는 1,000만 명, 지금 공식적으로는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임시 일용직까지 하면은 비정규직이 우리나라에 한 1,000만 명쯤 됩니다. 네. 전체 노동 인구의 한 반쯤 돼요. 아, 그렇군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히 그 중에서도 간접 고용 비정규직.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이 아니고 네네. 삼성전자 서비스 같은데 우리 집에 와서 그 전자제품 망가지면 고쳐주는 분들 예,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직원이 아니에요. 예. 그 중간에 용역회사를 둬서 용역회사 직원이죠. 근데 이름은 삼성전자 서비스 이렇게 붙이고 예.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삼성전자 서비스인데 이 사람들 고용하고 있는 사장은 다른 사람이기 네네. 때문에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내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 그러면 사장한테 얘기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삼성전자 서비스라고 하는 원청이 해결해줘야 돼. 굉장히 열악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 문제를 많이 다루고 또 상생협약도 하고 저희 법률 지원도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 CNM, SK 브로드밴드, LG U+의 설치 기사들 네네. 그런 그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매우 좋음으로 해주세요라고 아주 그러게. 사랑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매우 좋은 그게 이제 소위 감정 노동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불친절하게 했다는 전화 받으면은 감점을 당하기 때문에 예. 아주 어떤 고약한 경우에는 막 이렇게 무릎 꿇고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권리 보장을 하는 이런 활동이 을지로위원회 가장 주된 업무들이고요. 네. 그런 일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한 2년 넘는 동안에 굵직굵직한 건으로 보면 한 200여 건 되는데 그중에 한 60여 건은 네. 해결을 했고 네. 법률로 그냥 정돈된 것도 있고요. 네, 지금도 네. 아직 분쟁 중이고 그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때문에 저라도 좀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쓰셨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한 네. 문제 한 문제가 어려운데 네. 해결되고 나면 그분들도 아주 좋아하고 네. 또 기업도 좋아해요. 네. 이게 하다 보면 요구가 과격해지면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껴서 중재를 하면 과도한 요구는 좀 줄여주고 조금 낮추고 합리적으로. 예. 네. 필요하면 저희들이 변호사도 중간에 껴서 어느 게 합리인지 네. 이런 것들 잘 이렇게 차려보고 그것대로 중재를 하니까 회사도 중재하기 전에 저희들이 간다고 그러면 회사들이 굉장히 겁을 먹는데 끝나고 나면 을지로 인해 도움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셨군요. 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또 오늘 본론을 네, 가야 네, 돼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 취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그 기본은 고용에 관한 기본 정책, 네. 고용에 관한 기본 정책을 이 법에 따르면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대로 진행하게 돼 있는데 네. 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5년마다 세우게 돼 있는 이런 기본 계획, 고용 정책의 기본 계획을 세우질 않았어요. 네. 그냥 세우질 않고 두 정부에서 2020년 네. 뭐 고용 계획, 그다음에 70% 고용률 로드맵 이런 거를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 같은 게 잘 안 쓰는 데다가 아하. 고용 정책의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부 같은 데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네네. 해왔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용률을 올리려고 이게 고용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면 자기 먹고 살 만큼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일자리 그리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 이런 것들은 보장돼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만 하더라도 60만 개 일자리가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률 70%에 열심히 정부가 노력해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 60만이라는 게 단기간 노동, 단시간 노동 그리고 아주 낮은 열악한 임금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네. 왜 그러냐면 이 기본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때 정치적으로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같은데 돌봄 교사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12시간 이하를 하면은 단시간 노동자거든요. 네. 그 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킬 이유도 없고 네. 비정규직법에 대한 의무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도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아주 열악한 노동자들만 양산해낸 네. 그런 결과가 됐죠. 그럼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이런 부족된 부분을 좀 손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핵심 그래서 내용인가요? 그 법 규정이 되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네. 아주 구체화한 거죠. 예. 그런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고 네. 그건 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거니까 세우는데 그걸 세우는 과정에서 전문가,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이런 관련자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꼭 하게 의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게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본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전 기본 계획에 대한 해야죠. 평가를 해서 그걸 네. 반드시 포함시키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난 기본 계획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지난 기본 계획이 뭐가 잘못됐는지 또 얼마큼 잘 됐는지 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기본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평가를 반드시 해라. 그리고 이게 세워지면 국회에 바로 보고해라. 그래서 국회가 그 내용에 대해서 검증하고 국회라고 하는 그 사회적 검증 과정을 거치자. 네네. 그리고 그걸 국민 관점에서 보겠다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5년 단위 계획이잖아요. 네네. 연차별 계획을 세우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공청회하고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게 하고 네. 그리고 국회에 보고해서 보고하고. 검증하게 하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하게 이런 것들을 네. 의무화시키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지금 안 했던 거 그렇게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탄탄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럼 이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절차를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됐을 때 네. 고용 현장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실효성에 대한 부분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적극적 고용 정책이 이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고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목표만을 세워서 이 실적 위주로 이렇게 아주 땜 방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노동부 장관이 포함되어서 국가가 갖고 있는 이런 고용 문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걸 노동부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노동부가 하게 되고 지난 평가까지 가져오게 되면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게 되죠. 네. 거기에다가 공청회 과정도 그렇고 국회라고 하는 기관도 그렇고 굉장히 전문적 영역들이 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포함되어지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노동을 지금까지 이런 단시간 노동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잘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돌봄교사 굉장히 많이 양산됐는데 네. 그건 대통령이 돌봄교사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또 숫자는 많이 해야 되니까 네. 하루에 2시간 10분 계약 이런 거예요. 아. 1시간 30분 계약. 예.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와서 준비하는 시간 이런 건 다 빼고 그러니까 아. 이런 아주 열악한 노동이 만들어지는 네, 거기 네. 때문에 이렇게 기본 계획을 잘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용 정책에 있어서 이런 질 낮은 일자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고 네. 아주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 25,000불을 넘어서 3만 불 시대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OECD가 과거에 그런 국민소득일 때 네. 그때 그렇게 소득을 가지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1차, 2차, 3차 산업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정해집니다. 근데 비교해 보면 1, 2차 산업은 1, 2, 3차 산업의 비율이 비슷해요. 네. 근데 1, 2차 산업이라고 하는 건 무슨 수산업, 농업, 뭐 2차 산업은 예. 제조업 그렇잖아요. 그건 있을 만큼 다 있다는 겁니다.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인데 서비스 산업에서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라고 하는 개인 서비스가 있고 예. 교육, 보건, 의료 이런 공공 서비스가 있는데요. 예. 공공 서비스 쪽에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2만 개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민 세금을 투여해서 예. 만들어야 될 일자리인데 국민 세금을 맨 강바닥 파는 데 쓰고 도로 놓는 데 쓰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만들어야 될 일자리를 정부가 안 만든 거예요. 네. 적극적 고용 정책으로 들어가면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진짜 없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다룰 두 번째 내용과 관련된 건데 이번에 발의하신 그 개정안 소개 앞서서 네. 의원님께서 작년 9월에 발의하신 이른바 콩나물 임대 아파트 방지법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네. 이게 원래 이름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지원법인데요. 네,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법인데요. 네.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한다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법안 그런 법 내용도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복지동을 짓겠다. 그런 걸로 해서 복지동 좋은 의미는 굉장히 좋죠. 네. 근데 실제로는 이게 뭐냐면 LH가 임대 아파트 짓는 실적은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땅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기존에 사는 임대 아파트에다가 복지동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동을 더 짓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건축법상에 있는 규제들 있잖아요. 네네. 동 간의 간격, 예, 예. 그리고 주차 대수, 예. 집 한 대당 차 한 대씩은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자료 가져오셨네요. 그런 규제를 싹 없앴어요. 네. 그러고서 집을 졌는데 네. 이렇게 짓는 거였습니다. 여기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잖아요. 네네. 그 앞에다가 요만큼 간격을 띄고 또 짓는군요. 여기다 짓는 거예요. 이름은 복지동이라 해놓고. 네, 복지동이라고 해놓고. 아. 그래서 제가 이게 콩나물 시루냐.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인권이 있는데 너무 가깝네요, 진짜. 뒤에 보니까 예. 그 장면이 요겁니다. 여기 공사 이렇게 칸막이 쳐놓은 건데 예. 차 있잖아요. 예. 차의 크기에 비하면 요 간격이라는 게 한 5m밖에 안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여기 사는 사람 한 3층까지는 앞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러네요. 어떻게 이런 집을 지을 생각을 하냐. 그래서 정말, 예. 제가 이 법에 네. 이런 규제, 동간 거리, 주차 대수 이런 규제를 없애버린 조항을 네네. 아무리 복지동이라도 그건 안 된다. 너무했다. 예. 그래서
이 그런 규제를 폐지한 조항을 다시 살리는 조항으로 법을 낸 거죠. 네. 이게 저희 동네 노원구의 구단지에서 그 임대 아파트에서 벌어진 아이고, 일인데 세상에. 이분들이 절 찾아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 돈 없이 산다고 우리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그러실만 우리가 하네요. 닭집에 사냐 무슨 그러네요. 돼지우리냐. 네. 이 앞에 다 막아버리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네. 저 국토부 장관하고 예.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저 법안도 내고 이 문제 따지기도 해서 짓는 건 중단시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연장선상에 네. 있는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바로 그 내용인데 장기 공공 임대주택 지원법 개정안이거든요. 네, 네. 이 개정안을 바로 이어서 내셨는데 네, 이것도 이제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네. 이거 하면서 그 앞에다 짓는 거는 못 짓게 하고 네. 돌려서 200세대 짓는 걸 60세대로 줄여가지고 네. 정말 이 지역 안에 아주 높은 노인들, 네, 걷기 연세 어려운 높으신, 분들, 네. 그분들을 위한 진짜 복지동을 진짜 지어라. 복지동. 예. 그것도 이렇게 저 안에 시설도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200동을 60동으로 줄이면서 그런 아주 높은 단위의 복지동, 정말 네. 복지동을 짓고 이걸 두 개를 지으려고 그랬어요. 예. 하나는 그렇게 바꾸고 또 하나는 복지관을 짓기로 했어요. 네. 복지관을 짓기로 해서 합의는 했는데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복지관 들여오는데 LH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건물만 지어주고. 아.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네.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렇겠죠. 노원구 같은 데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임대 아파트가 많은 동네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노원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LH가 기왕에 하는 길에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 네. 그다음에 그거 운영하는 거를 직접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네, 네.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설 주체가 내고 해라. 바로 그 내용이군요. 예, 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하고 네. 연결돼 있는 법이죠. 그러네요. 아, 정말 이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하는 그런 네. 이제 내용들인데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꼭 필요하고요. 네. 건물 지어놓고 전에도 이 단지 안에서 노인정이 없어서 아이고, 제가 저런.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복지관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를 이 지역 주민들 거의 3,000세대 정도의 큰 단지입니다. 네. 2,600, 2,700 정도 세대가 되는데 거기 복지관이 하나 있는데 복지관을 서울시가 그거를 LH로부터 얻어가지고 네. 노원구 전체에 노인대학을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노인대학 가려면 돈이 좀 들어가는데 들어가죠. 이분들은 거기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쫓겨난 겁니다. 아이고. 예. 서울시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래서 노인정도 없고 맨 바닥에 있어야 돼서 그때 네. 시설 노인정을 제가 서울시랑 얘기해서 하나 지었었는데 네. 운영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복지관 만들면서 운영 주체까지 제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 네. 그래야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을 낸 겁니다. 그렇군요. 짤막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취업 시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여름 내내 준비했는데도 참 앞길이 막막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좀 응원의 한 말씀 먼저 좀 주십시오. 우선 응원의 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정말 미안해요. 네. 저희들이 우리도 젊어서부터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 지금은 정치를 합니다만 그 목표가 젊은 사람들이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사회에 네. 불공정하지 않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이런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한 건데 그게 집권을 1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회를 못 만들었어요. 아주 그게 제일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야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 네. 그런 시스템을 잘 못 만든 거. 그런 점에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정말 청년들의 고용, 아까도 이야기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척해 나갈 테니까 네. 기운 잃지 말고 열심히 네. 우리 미래를 헤쳐나가 봅시다. 네. 끝으로 새로운 혹시 입법 계획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을지로위원회를 하니까요. 네. 을을 지키는 위원회잖아요. 네. 아주 심각한 게 말씀드린 대로 영세 자영업 네. 문제예요. 거기에서 핵심은 유통 재벌들이 골목 상권 침탈하는 걸 막는 겁니다. 네. 지금 당장 문제는
이 대형 마트는 다 들어왔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요즘은 그렇죠. 재벌 3사가 복합 쇼핑몰이라고 전국에 한 20여 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대형 마트에 한 50개 정도 되는 규모로 짓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놀다 그렇죠. 나올 수 있게 영화관부터 뭐 음식점 뭐 다 네. 그렇게 하면 중소상인들 완전 몰락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규제하는 법을 이미 지금 내놨고 네. 그걸 허가제로 바꾸는 입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이 대기업들이 옛날에는 처음 만들어질 때는 CEO가 한 사람이었는데 네. 자식대로 가고 3대로 가니까 돈 많이 갖고 있는 자손들이 많아요. 네. 근데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동네 골목상권으로 다 들어가고 중소기업이 하는 거 다 들어가고 네. 기술 탈취도 하고 하여튼 못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여긴 못 들어온다. 네. 떡볶이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떡볶이, 그렇죠. 빵집 뭐 할 거 네. 없이. 그래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제도. 또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권리보호 중에 특히 간접고용, 네.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협상을 하려면 원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청 사용주와 하청 노동자가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네. 법. 이런 법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일 정말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또 힘껏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입법 데이터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